잃어버린 고양이를 효과적으로 찾고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종합 가이드, 수색부터 예방까지. 반려동물은 단순한 동물을 넘어 우리 삶의 소중한 가족 구성원으로서 깊은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고양이가 실종되는 상황은 보호자에게 깊은 상실감과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며 때로는 자책감과 무력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심리적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며 본 가이드는 실종된 고양이를 효과적으로 찾기 위한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수색 방법과 미래의 실종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예방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고양이의 행동 특성과 습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안내하여 보호자들이 소중한 반려묘를 안전하게 지키고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잃어버린 고양이를 효과적으로 찾는 방법. 초기 대응,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양이가 실종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고양이 행동 전문가들은 실종 후 3시간 이내를 골든타임으로 지목합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고양이를 되찾을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대부분의 경우 집 주변 반경 50m 이내에 숨어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집고양이들은 낯선 외부 환경에 노출되면 극도의 공포와 패닉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에 불안감을 느끼며 본능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좁고 어두운 공간에 몸을 숨기려 합니다. 이러한 고양이의 심리적 상태와 본능적인 행동은 초기 실종 시 행동 양상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즉, 실내 고양이가 외부로 나갔을 때 느끼는 극심한 공포와 영역동물의 본능이 결합되어 초기에는 멀리 가지 않고 익숙한 집 주변의 좁고 은밀한 공간에 숨는 경향이 강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골든타임과 50m 반경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주요 숨을 만한 장소로는 집 가까운 곳의 차 및 건물 틈새나 아래, 화단 근처, 에어컨, 실외기 근처, 담장 사이, 좁은 담벼락, 이웃집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 안구석구석을 먼저 살펴본 후 집 근처의 조용하고 으슥한 장소를 위주로 수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지어 보호자가 이런 데는 못 들어가 라고 생각하는 곳도 고양이는 의외로 쑥 들어갈 수 있으므로 주변을 걸으면서 모든 사물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수색 시에는 보호자의 심리 상태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보호자의 극심한 불안감과 조급함은 오히려 고양이의 행동 특성, 겁많음, 조용한 환경 선호에 역행하는 수색 방식, 큰 소리, 급한 움직임을 유발하여 수색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한 보호자는 고양이 탐정의 느긋한 태도에 답답함을 느꼈지만 탐정은 고양이 찾을 땐 정말 급하다고 빨리 찾아지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답니다. 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 명이 동시에 몰려다니며 큰 소리를 내거나 사방에서 이름을 크게 부르는 행동은 고양이를 더욱 겁먹게 하여 숨게 만들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평소 고양이를 부르던 차분한 톤으로 이름을 반복해서 불러주며 잠시 멈춰서 고양이의 소리나 움직임에 귀 기울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고양이를 발견했을 때는 놀란 마음에 갑자기 담요로 덮거나 손으로 덮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평소처럼 이름을 부르며 차분히 다가가고 고양이가 좋아하는 추루나 간식으로 유인하며 조심스럽게 앞발을 잡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보호자 자신의 감정 조절이 효과적인 수색의 간접적인 핵심 요소임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익숙한 환경 조성 및 유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고양이는 자신의 영역을 냄새로 표시하고 익숙한 냄새를 통해 안정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고양이의 강력한 후각과 영역동물로서의 특성을 활용하여 익숙한 냄새가 나는 물건을 배치하는 것은 단순한 유인을 넘어 고양이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낯선 환경 속에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심리적 앵커 역할을 합니다. 고양이가 아직 집 근처에 머물고 있다면 집사 냄새가 나는 옷이나 담요, 고양이가 평소 좋아하던 장난감을 집 주변에 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고양이의 화장실이나 사용하던 모래, 방석 등을 밖에 놓아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익숙한 냄새는 고양이에게 안전한 피난처임을 알리는 신호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찾도록 유인할 수 있습니다. 초기 수색에 실패하여 장기전으로 돌입할 경우 고양이의 위치를 특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양이의 행동 패턴, 먹이 섭취를 추적하고 CCTV와 같은 기술을 통합하여 수색 범위를 점진적으로 좁혀나가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는 단순한 탐색을 넘어선 데이터 기반의 전략적 수색으로 진화합니다. 고양이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 근처에 다닐 만한 길목에 여러 개의 밥자리를 만들어두고 이틀에 한 번씩 밥이 줄어드는 장소를 중심으로 밥자리를 줄여나갑니다. 최종적으로 한두 자리로 줄인 뒤 근처에 CCTV를 설치하면 고양이가 다녀간 시간대를 특정하여 수색 범위를 좁히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보 공유 및
지역사회 활용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고양이 실종 시 단일 수색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오프라인 전단지, 직접 수색과 온라인 앱, SNS, 정부 시스템, 채널, 그리고 지역사회 네트워크, 캣맘 동물병원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다중채널 접근 방식이 정보 확산과 목격 제보를 극대화하여 수색 성공률을 비약적으로 높입니다. 효과적인 전단지 제작 및 배포는 실종 사실을 널리 알리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얻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전단지에는 고양이 사진, 명확하고 최근 사진, 고양이 실종 일시와 장소, 고양이의 성격적 특징, 겁이 많아요, 사람을 좋아해요, 외관적 특성, 코에 점이 있어요, 꼬리가 짧아요, 그리고 보호자 연락처와 사례금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실종된 곳 근처에 눈에 잘 띄는 곳곳에 부착하되 공공시설에 전단지를 부착하는 것은 불법 행위임을 인지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고양이를 잃어버린 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모든 행동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평소에 고양이를 찾습니다. 와 같은 전단지를 미리 만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실종 직후 보호자가 겪을 당황스러움과 시간 부족으로 인해 필요한 정보 수집 및 자료 제작에 지연이 발생할 수 있음을 방지합니다. 미리 준비된 전단지 양식이나 비상 연락망 목록은 실종 발생 시 즉각적인 행동을 가능하게 하여 감정적 혼란 속에서도 핵심적인 대응 시간을 확보하고 수색 효율을 높이는 중요한 사전 예방책이 됩니다. 고양이를 다시 찾았을 경우 부착했던 전단지는 반드시 회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활용 또한 필수적입니다. 포인핸드는 전국의 보호소 유기동물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실종, 보호, 목격 신고 기능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유기동물 플랫폼입니다. 앱을 통해 고양이의 사진과 특징, 실종 날짜 등을 등록하여 잃어버린 고양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국가동물 보호 정보 시스템 animal.go.kr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유기동물 공고를 확인하고 분실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동물 등록이 되어 있다면 이곳을 통해 정보를 변경하거나 실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및 SNS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역 캣맘 카페에 고양이 실종 글을 올릴 경우 해당 지역 캣맘들과 연락이 닿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캣맘 커뮤니티는 지역 내 고양이들의 이동 경로와 습성을 잘 아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SNS, 인스타그램, 지역 커뮤니티 카페 등은 반려동물 분실 사실을 알리고 공유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고양이의 사진과 특징을 담아 널리 공유하여 목격 제보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센터 및 동물병원에 신고하고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20 다산콜센터나 관할구청, 동물보호부서 또는 지정 동물보호센터에 연락하여 분실 신고를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서울유기동물 입양센터 등에서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유기동물 보호소에서는 보호 중인 동물의 사진과 정보를 10일간 공고하므로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변 동물병원에도 혹시 신고가 들어왔는지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수색이 어렵거나 장기화될 경우 전문 고양이 탐정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고양이의 습성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수색 범위를 설정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고양이 행동 특성 이해를 통한 수색 심화가 필요합니다. 고양이는 영역동물이며 낯선 환경에 노출되면 극심한 공포를 느낍니다. 이는 몸을 작게 만들고 숨으려 하거나 수염이 뒤로 젖혀지는 등의 위협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의 고양이는 평소와 달리 보호자의 부름에도 쉽게 반응하지 않거나 오히려 더 깊이 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색 시에는 고양이의 이러한 심리 상태를 이해하고 강압적이기보다는 조용하고 인내심 있게 접근해야 합니다. 평소 고양이가 좋아하던 간식이나 장난감으로 유인하며 눈을 천천히 깜빡이는 등의 안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낯선 환경에서 공포를 느끼고 숨으려는 경향이 강하지만 동시에 본능적인 호기심과 사냥 본능을 가지고 있어 주변 환경을 탐색하려는 욕구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특성을 이해하면 단순한 은신처뿐 아니라 고양이가 호기심으로 탐색했을 법한 숨겨진 공간까지 수색 범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는 높은 호기심으로 영역동물이지만 집 밖을 탐색하려는 성향이 더욱 강합니다 라고 설명되며 이런 데는 못 들어가 라고 생각하는 곳도 고양이는 의외로 쏙 들어갈 수 있는 법이라는 조언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색 시에는 고양이의 공포 반응만을 고려하여 눈에 띄지 않는 곳만 찾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호기심이 발동했을 법한 그러나 여전히 안전하다고 느낄 만한 숨겨진 공간들까지 폭넓게 탐색해야 합니다. 고양이는 본래 야행성 동물로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에 활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종된 고양이 역시 낮에는 사람들의 활동을 피해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비교적 안전하다고 느끼며 활동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밤 시간이나 새벽 시간에 손전등을 들고 고양이의 눈빛을 찾아 조용히 수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때도 큰 소리보다는 평소 부르던 목소리로 이름을 부르며 간식 봉지를 흔드는 등의 소리로 유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양이 실종 예방을 위한 필수 조치. 동물등록제 활용 및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보호자들의 책임의식을 높여 동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제로 동물보호관리 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등록되지 않은 실종 반려동물이 보호소를 거쳐 반려인에게 돌아갈 확률은 13%에 불과합니다. 내장칩이 없으면 유기동물 보호소로 갈 수밖에 없으며 최악의 경우 안락사 명단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등록된 동물은 광견병 무료 접종, 펫보험 가입, 용품 구매 시 할인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반려견에 한해 동물 등록이 의무이지만 2025년에는 반려묘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2025년 상반기 5월에서 6월에는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되어 이 기간 동안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7월에는 집중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니 이전에 등록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2025년 반려묘 동물등록제 의무화가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반려동물 유기 방지 및 실종 동물 귓가율 향상이라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의 일환임을 보여줍니다. 보호자는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하여 과태료 면제 혜택을 받고 선제적으로 등록함으로써 법적 의무를 이행함과 동시에 반려묘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예방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내장형 동물 등록 비용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보호자 정보, 주소,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동물을 되찾은 경우 또는 동물이 사망한 경우 10일 이내에 시, 군포, 구청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www.animal.go.kr 또는 정부24 www.go.v.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전화번호, 주소, 동물 상태, 사망, 분실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소유자 이름이나 중성화 여부 등은 온라인 변경이 불가하므로 별도의 신고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동물 등록 방식 중 내장형 마이크로칩은 초기 비용이 들고 시술이 필요하지만 외장형 인식표의 분실 위험을 없애고 장기적으로 반려동물의 신원을 영구적으로 보장하여 실종 시 재회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투자입니다. 이는 단순한 등록을 넘어선 생명보호의 핵심 장치입니다.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이 중요합니다. 고양이는 유연하고 점프력이 뛰어나며 호기심이 많아 문이나 창문을 통해 외부로 탈출할 위험이 높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방묘문, 방묘창, 울타리 설치는 필수적인 예방책입니다. 고양이 실종 예방은 단순히 방묘문, 방묘창과 같은 물리적 장벽 설치를 넘어 고양이의 본능적인 호기심과 영역 욕구를 실내에서 충족시켜 외부 세계에 대한 흥미를 줄이는 행동학적 관리가 병행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설치 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높이, 고양이의 뛰어난 점프력을 고려하여 최소 1.5m 이상의 높은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재질, 내구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튼튼한 제품을 선택하고 고양이가 다치지 않도록 부드러운 소재로 감싸져 있는 것이 좋습니다. 설치 장소, 고양이가 자주 다니는 현관, 베란다, 창문, 위험한 주방 등의 설치를 권장합니다. 잠금 장치, 방묘창이나 방묘문은 고양이가 스스로 열고 나가지 못하도록 안전한 잠금 장치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장치들은 고양이의 안전을 보장할 뿐 아니라 다묘 과정에서의 공간 분리나 밤시간 우다다 방지 등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방충망의 소재는 고양이의 안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숨겨진 요소입니다. 일반적인 알루미늄 방충망은 고양이의 발톱을 견디지 못하고 쉽게 찢어지거나 부식되어 추락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알루미늄 방충망은 고양이의 발톱을 견디지 못합니다. 특히나 부식이 시작되면 망을 올라타는 고양이가 추락할 수도 있어 위험천만이죠 라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고양이의 안전을 위해서는 더욱 튼튼한 방충망 설치가 필요합니다. 스테인리스 분체 코팅 방충망, 두껍고 강하며 질겨 고양이의 발톱에 강하고 추락 위험이 적습니다.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미세벌레 유입도 막아줍니다. 방범 기능까지 겸비한 제품도 있습니다. 모노필라멘트 미세 방충망, 강하고 질기지만 고양이가 한 곳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경우 망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방묘창 외에도 창문이 열리는 것을 방지하는 다양한 잠금 장치와 안전 스토퍼를 활용하여 고양이의 탈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미닫이 창문용 잠금 장치, 도어 레버락 등이 있습니다. 고양이가 문과 창밖의 세계에 큰 호기심을 가질 경우 집을 나가고 싶어 할 확률이 커집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고양이가 생활하는 내부 환경에 더 큰 흥미와 만족감을 느끼도록 다양한 장난감과 충분한 수직 공간, 캣타워, 캣워크 등을 확보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고양이의 사냥 본능과 영역 동물로서의 욕구를 실내에서 충족시켜 외부 가출의 원인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외출 전후에 문 주위에서 고양이에게 반갑게 인사하는 행동은 고양이가 문을 긍정적인 공간으로 인식하게 하여 외부 환경에 대한 호기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혼자 남기는 것이 안타깝더라도 문에서 인사하는 것은 삼가고 문과 멀리 떨어진 공간에서 고양이를 반겨주는 것이 실종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행동 훈련 및 비상 연락망 구축이 필요합니다. 고양이는 훈련이 잘 되는 동물이며 특히 이름을 불렀을 때 오도록 훈련하는 것은 비상 상황에서 고양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고양이에게 이름을 부르면 오도록 하는 훈련은 단순한 개인기를 넘어 비상 상황, 문이 열렸을 때,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에서 고양이를 즉시 보호자의 통제하에 두어 생명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필수적인 안전 기능입니다. 훈련 방법, 고양이 이름을 부르고 반응하면 즉시 간식을 주거나 칭찬하는 긍정 강화 방식을 사용합니다. 짧고 단음절에 일관된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주의사항, 고양이의 이름을 병원 방문이나 싫어하는 상황과 연관짓지 않아야 합니다. 이름은 항상 고양이에게 좋은 경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클리커 트레이닝도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실종에 대비하여 고양이에게 이름과 연락처가 달린 목줄을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이는 고양이를 발견한 사람이 보호자에게 쉽게 연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외출 시에는 목줄 외에 하네스를 채워 안전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갤럭시 태그와 같은 위치 추적 디바이스, GPS 트래커를 목줄에 달아 고양이의 실시간 위치를 파악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고양이 실종 시 단 하나의 식별 추적 장치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며 목줄 시각적, 마이크로칩 영구적, GPS 태그, 실시간 추적과 같은 여러 계층의 장치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각 방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종 상황의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여 재회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최적의 전략입니다. 고양이 실종 시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비상 연락망을 미리 구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성원, 가족, 친한 친구, 이웃, 그리고 지역 내 캣맘분들의 연락처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평소 다니는 동물병원에도 비상연락처로 등록하고 실종 시 즉시 연락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이러한 연락망은 위기 상황 발생 시 혼자 대처하는 부담을 줄이고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 수색 범위를 넓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고양이에게 위험한 독성 물질 및 식물 인지가 필요합니다. 고양이 실종 예방은 외부 탈출 방지에만 국한되지 않고 집안의 환경, 특히 식물에 존재하는 독성 물질로부터 고양이를 보호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많은 보호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흔한 식물들이 고양이에게 치명적인 내부적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안에 흔히 두는 식물 중에도 고양이에게 치명적인 독성을 가진 것들이 많습니다. 고양이의 호기심으로 인해 섭취할 경우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키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고양이의 접근을 막거나 아예 키우지 않아야 합니다. 고양이에게 유해한 식물에 대한 사전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집안 환경에서 해당 식물들을 완전히 제거하거나 고양이의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는 환경 통제는 우발적인 중독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실종 및 소유권 분쟁 시 법적 절차, 유실동물 습득 신고 절차 및 소유권 관련 법적 쟁점이 있습니다. 동물 등록이 되어 있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자치단체에 분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외동물보호법에 따른 의무사항입니다. 길을 잃은 동물을 발견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동물보호센터 또는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포함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습득된 동물은 10일 이상 공고되며 이 기간 내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소유권이 보호소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조항이 있어 잃어버린 반려동물이 타인에게 발견되어 보호될 경우 소유권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조자, 임시보호자, 입양자 간의 삼각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동물 등록은 실종 시 보호자를 찾는데 필수적인 수단이자 법적 의무이지만 소유권 분쟁 발생 시 등록만으로 소유권이 100%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동물보호법계의 취지는 동물을 유기하는 것을 방지하고 신원을 확인하는 데 더 중점을 두기 때문입니다. 실제 소유권은 동물의 구입법, 입양 경위, 양육 기여도 등 복합적인 요소를 통해 판단됩니다. 소유권 분쟁 발생 시 대처 방안이 있습니다. 소유권 분쟁 시에는 반려동물을 구입하거나 입양할 때의 금액 부담, 평소 누가 보살펴 왔는지, 진단서, CCTV 영상 등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물 등록 여부도 중요하지만 등록만으로 소유권이 100%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양이 실종 후 소유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처분 제도는 고양이가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되거나 은닉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 최종적인 소유권 소송에서 보호자가 자신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법적 예방 조치입니다. 소송 전에 상대방이 소중한 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처분은 소유권 분쟁에서 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절차입니다. 반려동물 관련 법적 분쟁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므로 법률사무소와 같은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소송의 필요성, 승소 가능성, 필요한 증거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결론, 사랑과 책임으로 지키는 행복한 반려생활. 고양이를 잃어버리는 것은 보호자에게 가장 큰 아픔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고양이의 습성을 이해하고 체계적인 수색 노력을 기울인다면 다시 만날 희망은 언제든 존재합니다.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신속한 수색, 익숙한 환경 조성을 통한 유인, 그리고 다중 채널을 활용한 정보 공유는 재회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동시에 실종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이므로 철저한 예방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동물 등록을 통해 고양이의 신원을 명확히 하고 방묘문, 방묘창, 안전 방충망 등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며 이름을 부르면 오도록 하는 행동훈련을 통해 비상시 고양이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또한 비상 연락망을 미리 구축하고 집안에 고양이에게 유해한 독성 식물이나 물질이 없는지 철저히 확인하는 것도 필수적인 예방 조치입니다. 이 가이드에서 제시된 모든 수색 및 예방 조치들은 보호자의 꾸준한 관심과 책임감에서 비롯됩니다. 사랑하는 반려묘와의 행복하고 안전한 반려생활은 보호자의 이러한 노력을 통해 완성될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가 보호자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